사실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탄약창 출신이었거든요. 아, 장난 아닌데. 탄약창 출신이었는데 그 탄들 보면 흑연 빼고는 대부분 다 원재료들이 다 중국에서 와요.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든 뭐 미국 중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료가 정말 중요한데 다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원자재부터 이거를 가공하는 수직 계열화가 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잖아요.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꿔가고 있는 건 이제 풍산에서 풍산이 막 주가 잘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전쟁 나면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전 정말 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으면서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를 막기 위해서 나토, 유럽과 미국이 거기에 있어서 그 반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 지원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까지 직접 갔다 오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뺏긴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민주주의 국가들 전 세계 민주주의 수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은 승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름아름 이걸 지원했던 중국도 반승전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뭐 석유 같은 거 이런 송유관 그 노드스트림 그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러시아 그 유럽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반대를 하면서 러시아가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10년 넘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쟁을 침공을 하게 된 그 트리거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작은 미국이었다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부터는 정정당당하게 그 송유관을 깔았고 또 이 송유관을 까는 노드스트림의 많은 자본들이 절반 이상이 어디에 자금이냐면 유럽의 자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깐 거였는데 이거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깡패짓이죠. 아무튼 이게 막혀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럽이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자국산 가스를 써라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려면 이제 가스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려면 LNG선이 필요한데 LNG선도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요거를 보내야 되는 그런 항구도 포트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수출은 막아놨는데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쓸 가스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미국이 너무 싫죠. 그러니까 막 그 IT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규제를 막 때리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지금 에너지난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유럽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유럽 그 가정의 그 엄청난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 때문에 진짜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아무튼 지금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즉위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대리전 그런 형상이긴 한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와서 에이테크스라는 그런 무기를 쓴 뭐합니까? 이미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처음부터 봤어요. 워낙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저기랑. 그리고 유럽이 무기 체계가 굉장히 지금 멍성하다는 것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때 당시에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그런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부터 EU가 이제 출범했다기보다는 그 평화적인 무드가 이렇게 유럽에 있으면서 무기 같은 것들 잘 안 사고 군비 경쟁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기 체계가 굉장히 구식이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구나 싶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그 러시아 ETF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팍 터지니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러시아가 경제가 오히려 전쟁 특수 때문에 막 살아나게 되고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폭락했을 때 미국이 그 ETF의 거래를 막아버렸어요.
왜 막아버렸냐면은 뭐 금수 조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 3천만 원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런 아픔이 좀 있는데, 예상을 맞았는데 이제 돌발 변수가 이제 일어난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국방 예산이 뭐 1,0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천조국이다 이런 얘기, 그런 별명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전 이후부터 미국이 승리한 전쟁이 거의 없었죠. 베트남 전쟁도 패전했었고, 뭐 그 베트남 전쟁 그 패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폭발했죠. 왜냐면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이 엄청난 장기 불황했었고, 주식시장도 거의 이제 침체 상황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던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쟁 자체로는 단기적으로 이기긴 했었지만 진짜 제대로 된 민주 정권을 이제 세우질 못했죠. 그래서 패전으로 역사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뭐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2천억 달러가 아니고 2천조 원제 2천조 원, 2천조 원을 썼는데 패전했죠. 철수해버렸죠.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좀 고귀한 군인들이 또 사망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치욕의 그 철군이라고 트럼프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큰 실수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력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래서 철수란 굉장히 슬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 지금 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 한국 회사가도 지금 풍산에서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 자체가 그 남의 집 앞에 사는 거랑 우리 집 앞에 사는 거랑 이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하물며 우리나라가 뭐 축구 경기를 펼치는데 중동 원정을 가서 하는 거랑 우리나라 상암에서 하는 거랑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뭐 구스사령부 출신이긴 하지만 보급이 생명이거든요. 뭐 탄이든 뭐 식량이든 뭐든 끊기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해양 세력 미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이게 보급이 되는 게 이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너무 멀어 전쟁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자라는 게 풍부해서 남아도는 그런 나라고, 인간들 자체도 굉장히 풍부해서 남아도는 그런 나라인 거고, 중국은 그 베트남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랑은 급이 다르죠. 체급이 너무 많이 다른 그런 나라고, 게다가 지금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적어도 몇 조 달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부채가 확 늘어나게 되면서 전쟁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보는데, 전쟁 나면 인플레이션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리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보면 한국이 진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념적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되면서 2년 반 동안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기반을 잡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이념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우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은 적어도 한 30% 정도의 기반은, 지지 기반은 얻을 수 있거든요. 그쪽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좌빨 우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쉬운 길을 펼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죠. 독이 든 사과 같은 거죠. 왜냐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길을 쉬운 길을 택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30%가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마인드이기도 하고. 지금 탄핵 전국상으로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죠. 지지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 86%의 국민들은 잘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의 국민들이 계엄을 찬성하고 있는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뭐 게시글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치적인 견해를 많이 펼쳤는데, 그렇다 보니까 구독자가 전체 구독자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가 빠져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딱 10%가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저기랑.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좀 겪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정치에 딱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분명히 국민의 90% 정도는 계엄에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처음에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의 90%가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데 국회에서는 부결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이제 탄핵 때 같은 경우에는 204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그 60% 정도 66%이 정도밖에 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은 90%인데 국회에서는 66%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24% 정도는 정말 뭐랄까 권력에 취한 자들이 권력을 놓지 못해가지고 국민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쌩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투표도 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앞으로의 길도 저는 순탄하게 보진 않아요. 일단은 뭐 지금 수사가는 속도라든가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리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국민의 86%가 반대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빨리 갈아치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야 되지 말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90% 정도가. 그러려면 빨리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빨리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사과까지 한 사람인데 협조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이런 나라에 투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계엄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여러분 투자합니까? 안 하거든요. 계엄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10몇 조 정도? 엄청난 돈을 던졌어요. 주식 다 팔고 채권 다 팔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요거를 정치 논리로 국민연금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싸게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10조 가까이를 투매해서 다 미국으로 갔어요. 트럼프 랠리를 따라간 거죠. 이렇게 다들 떠나고 있으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1,400 제 말대로 50원을 뚫고 올라갔죠. 오늘 조금 내려오게 했는데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만약에 1,5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당의 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년 정도만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찍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얘기 듣고 화가 이제 치밀어 올랐는데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갖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들을. 이런 상황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당원들 8,000명이 지금 집단 탈퇴를 했대요. 그런데도 지금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놓기 싫다고 하면서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없구나. 계속해서 뽑아줄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이제 영위를 하고 향유를 하는데 권력의 맛을 느끼고 사는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계속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2016년도에 그 탄핵 이후부터 비싼 사람을 또 뽑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내려오게 되더라도 결국엔 또 다시 또 비싼 사람 또 뽑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고 대한민국이 피크아웃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을 잘못 뽑는 거. 사실 우리가 저번 대선 때 분명히 이 두 후보를 보고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방송으로도 많이 했었고 3프로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야 아무리 봐도 헛소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란 건 국민들의 그 하나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와이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그 와이프가 대선 레이스 도중에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이렇게 읽어낼 정도로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잘못을 안 했다면 왜 사과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았죠. 영부인으로 이제 같이 딸려서 이제 용산으로 갔죠. 그리고 왕비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상당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펼쳤죠. 뭐 디올백인지 샤넬백인지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캄보디아 가서도 막 사진 기사 대동해서 사진 찍고 뭐 땅 투기면 뭐 하면 뭐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10년 넘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영부인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세력도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고 이게 우리나라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강화문이든 여의도든 시청이든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영부인 때문에 화가 나서 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정당들이 다 그거 같아. 그 무당촌이야 무당촌. 어떻게 그 무당들이 뭐 건진 뭐 많잖아요. 법 뭐였지? 뭐 그런 쪽도 있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원래도 큰 기대가 없던 사람이거든요. 뭐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 이 계엄을 둘러싼 그 탄핵을 둘러싼 이 정치 전국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런 그 10%들이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20% 추가적인 20%들도 지금 상황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10%에 합류해서 30%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정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이념한 것 같은데 이념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얼마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우빨 잡빨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든 그런 사안에 따라서 다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갖다 붙이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만약에 선거가 문제였다고 하면은 뭐 조작 선거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대선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선도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조작 선거겠네요. 그러니까 다 조작 선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게 노년층들 뭐 수구 꼴통 그 유튜버들도 문제긴 하지만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그거 세뇌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뭐 우리가 국장을 지키지 않으면 뭐 누가 지키자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국장 하신 분들 단타잖아요. 단타가 무슨 사랑입니까? 그 나라 사랑입니까? 뭐 코스프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진득하게 몇 년씩 갖고 있으면서 주총 저 우편도 받아보고 그리고 주총장도 가보고 그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나마 어쨌든 영향을 끼치고 올바른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바로 이제 진정한 투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단타 맨날 치면서 무슨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나라 사랑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외화 획득하는 게 더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양도세 내는 게 더 나라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도 국장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뭐 좀 더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나라는 이미 피크아웃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데 참 안 좋은 얘기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